통상 강의를 하려면 원고를 쓰는데요. 제가 매주 쓰는 원고가 한 평균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A4 용지로. 이 강의를 위해서도 이 45페이지를 썼는데 이렇게 많은 원고를 왜 쓰느냐? 여기 단상에 올라가면요 3분의 2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1시간 강의를 하려면 3시간 강의를 준비해야 겨우 1시간 생각나요. 이게 어떤 부부가 이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심심해서 남편이 여보 그 냉장고에 가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꺼내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부시시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소리가 저거 가지고 가서 또 잊어버릴 건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팩 돌아져 가지고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세요? 하고 딱 나갔단 말이에요. 한참 있다 들어온 걸 보니까 달걀을 한 소쿠리 삶아가지고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소금은 그러니까 아차 깜빡 잊었네. 그러니까 내가 저거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 그게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몇 분 빼놓고는 어떤 시골의 노신사가 서울로 딸을 시집 보내놓고 딸한테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니까 딸이 아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은 눈 감으면 코베 가니까 절대로 뭐 사라고 하면 사지 말고 뭐 가입하라고 하면 하지 말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 그래서 알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딸네 집에 갔는데 도착해서 요금이 10,000원이 나왔는데 아니 할아버지 10,000원 나왔는데요. 할아버지가 내 이놈아 농이라고 속일라 그래? 내가 2,3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다 봤다 이놈아.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분을 만나는 게 10분 중에 9분이 그런 분이에요. 설득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이게 뭐처럼 보여요? 만약에 이것이 대학 입시에 나왔다면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 만사는 정답이 없어요. 도봉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가리키니까 창의성이 없어지고 사회 나와서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건 정답이 없어요. 나는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그걸 주장하면 안 되고 왜 그러는가만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본다는데 누가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 뭘로 보입니까? 활주로. 활주로로 보이죠?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라고 또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걸 그린 것은 저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그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건 어떤 사나이가 서서 오줌 누는 장면을 뒤에서 그린 겁니다. 이거 양쪽 다리고 뒤에서. 아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자기가 활주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고정관념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것을 비판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주제로 잡은 건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 Where's the bluebird입니다. 파랑새. 모리스 마테르링크의 파랑새라는 작품입니다. 이 양반은 벨기에 작가인데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파랑새 이전에도 파랑새 읽어보시면 많죠. 동화 있죠. 동화. 그게 희곡입니다. 희곡. 연극이에요. 연극. 아니 뭐 이만큼 얍실해요. 희곡인데 여기에 담고 있는 철학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걸 1906년에 썼는데 1908년에 최초로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연극으로 상영이 되고 그 뒤에 뉴욕과 런던 세계 유수한 국가에서 무대에서 연극으로 상영이 됩니다. 이 업적으로 모리스 마테르링크는 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파랑새라는 작품이 노벨상을 받음으로써 그 뒤에 지금도 계속 파랑새란 영화, 소설, 그다음에 노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연극도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그러니까 파랑새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행복,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파랑새는 행복은 어디 있을까?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파랑새는 여기서 내용이 뭔가? 여기 주인공이 틸틸과 미틸입니다.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틸틸과 미틸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 틸틸이 오빠고 미틸이 밑에 여동생인데 이웃집 부잣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화려하게 장식도 하고 촛불도 켜고 뭡니까 터키 그저 뭐라고 칠면조도 이렇게 놔두고 이 틸틸과 미틸은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사는 요술 할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딸이 아프니 너희가 키우는 새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이 아픈데 파랑새를 보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파랑새를 보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파랑새를 보면 행복해진단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돼요. 그러니까 파랑새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행복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틸틸과 미틸이 자기 집 새장 속에 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회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파랑새가 아니네 하고 이제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데 바로 요술 할머니가 뭘 주냐 하면은 다이아몬드 모자를 줍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모자를 조금 돌리면 추억의 나라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사는 나라로, 조금 더 돌리면 미래의 나라로, 아직 태어날 아기들이 사는 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하도록 하는 요술 모자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추억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추억의 나라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거기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파랑새를 키우고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파랑새를 달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가져가라고 그러죠. 가져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니까 파랑새가 죽어 있어. 혼자 간 게 아니고 틸틸과 미틸은 개와 고양이의 요정, 빛의 요정, 빵의 요정, 우유의 요정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이 동화에는 의인화되어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추억의 나라에서 파랑새를 가져왔는데 빛의 요정을 보자. 다시 말하면 빛을 만나자. 어떻게 돼? 죽어 있더라. 그리고 다시 밤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밤의 궁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파랑새가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파랑새를 잡아가지고 다시 나와서 빛의 요정에게 보이니까 또 죽어 있어요. 자, 그 뒤로 나무와 동물들의 요정이 사는 숲으로 가고 무덤 속에 들어가 보고, 왜냐하면 무덤 속에 파랑새가 있을지 모른다는 요술 할머니가 얘기를 해줬거든. 들어가 보고 나중에 결국 행복의 궁전에 들어가 보고 미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사는 미래의 나라로 갔는데 거기도 파랑새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새장을 가지고 파랑새를 잡으러 갔는데 파랑새를 잡지 못하고 와가지고 꿈에서 깹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꿈을 헤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자기 딸이 아픈데 파랑새를 갖고 싶어 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키우는 새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 새는 파랑새가 아닌데 하고 그 새장에 가보니까 새가 파랑새였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암만 몽환의 세계를 돌아다니고 백날 돌아다녀도 파랑새는 거기 없다. 파랑새는 바로 네 가까이 있다. 행복은 네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건강의 요정,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요정, 그런 것들이 전부 파랑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진짜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자, 애터미는 파랑새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라 이거야. 이게 파랑새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파랑새인데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회색새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파랑새를 이 모리스 마티렐링크의 책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꼬마가 할머니가 우리 손자딸이 아픈데 네가 키우는 새를 보면은 낫는다고 한다. 파랑새를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손녀딸에게 파랑새를 갖다 뒀더니 손녀딸이 낳았어요. 낳으니까 손녀딸이 고마워서 파랑새를 돌려주려고 가져왔다가 놓쳐버렸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손녀딸이 우니까 틸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잡아줄게. 내가 다시 잡아줄게. 다시 말하면 파랑새는 지금 공중에 있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자, 그래서 누구나 잡을 수 있는데 아무나 잡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자기가 이 파랑새가 파랑새인 것을 알고 잡으려는 집념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를 협박한다든가 뜯어먹어서 부자 된 놈 내가 한 놈도 못 봤어요. 한 놈 못 봤어요. 도박에서 돈 번 놈도 한 놈도 못 봤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소득은 금방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소득을 포용할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릇이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땀 흘려서 버는 돈은 땀 흘리는 과정에서 그 돈을 포용할 만한 그릇으로 사람이 커집니다. 커져요. 그래서 금방 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잡을 수 있는데 노력하는 자만이, 진실로 원하는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회, 이것이 바로 기회예요. 파랑새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기회를 옛날 현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고 최근 영국에서 나온 모든 문화권에 이 신화가 다 나옵니다. 이름만 다르지 다 나와요. 야, 기회의 신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남신으로 나오는데 벌거벗었죠. 여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앞머리는 머리가 길고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발꿈치를 들고 있고 여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여기에 저울이 있고 여기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벌거벗고 있냐 하면은 누구나 발견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밑에 시에. 그 다음에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네 앞에 봤을 때 잡기 쉽게 앞머리는 길고 일단 놓치면 못 잡으라고 뒷머리는 대머리다 그 말입니다.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항상 빨리 움직이고 기회는 누구 개인 앞에 머물러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빨리 움직이고 기회를 놓친 놈이 잡으려고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다리에 이렇게 있죠.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만난 기회가 파랑새인지 아닌지 빨리 달아보라는 거예요. 저울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면도칼입니다. 칼 들고 있는 게 레이저라고 돼 있는데 빨리 결단하라는 거예요. 빨리 우물우물 하다가는 기회는 네 앞에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기회의 신인 남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타임. 옛날 헬라 그리스에서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가르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하는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카이로스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적절한 순간을 딱 붙잡아서 결단하고 끼어 들어가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그 카레이서 선수들이 있죠. 그 그냥 막 300km 달리는 맨날 부서지고 부딪히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꼴찌하고 1등하고 차이는요 0.1초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바로 1등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선수냐면은 끼어들 타이밍을 잘 잡는 시간 선수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앞에 가보면 안 놓쳐요. 어디서 여러분들 볼 수 있냐면요 쇼트랙 있죠. 그죠? 동계올림픽 쇼트랙. 우리 선수들 보세요. 한참 뒤에 가죠. 뒤에 가다가 전광석화처럼 끼어들어가죠. 그리고 안 놓쳐요. 그런데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몇 초나 됩니까? 100분의 1초도 안 돼요. 그렇죠? 요거 한 날 차이죠. 요거 어떤 놈이 먼저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끼어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인생이라는 긴 이 여행을 하는데도 어떤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로마 신화로 넘어오면 카이로스가 오카시오로 변합니다. 오카시오는 이제 여신으로 변합니다. 자, 여신이지요. 보니까 출렁이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데 여기 뭡니까? 항상 움직이는 바퀴 위에 있어요.
요 스카프는 움직이고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렁이는 바다 위에 돌아가는 바퀴에 서 있다는 것은 행운은, 기회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항상 출렁이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당신 앞에 왔을 때 그 기회가 항상 당신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앞머리가 긴 것은 항상 잡으라고, 뒷머리가 없는 것은 일단 놓치면 못 잡게. 그리고 여기 스카프나 이런 걸 보면요, 이 출렁이를 보면 바람이 분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렇죠? 바람이 분다. 그 말은 기회는 바람처럼 움직인다. 바람처럼 움직인다. 그러니 당신을 위해서 기회는 당신 앞에 머물러 있지 않다. 행운을 잡는 것은 당신 학이날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옛날 현자들은 전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회나 행운은 계속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행운인지 기회인지는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행운이라고 생각되면 지체 말고 잡아라. 자, 그래서 과도한 의심은 실패를 하는 한 요인이 됩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자기가 판단해보고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재수가 왔는데 몰라봤을 따름이에요. 몰라봤을 따름입니다. 이제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는 영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뜻밖의 행운, 우연한 발견, 이걸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는 우연이 아니고요,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행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사라든가 인류의 발명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세렌디피티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그 우연이 사실은 우연인데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3M이라는 회사에 포스트잇이라는 거 있죠. 그거 연구하다 실패해서 만든 거거든요. 실패해서 만든 거예요. 우연히 만든 거예요. 그 조교가 풀을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런데 그것을 이 만든 학자는 계속 연구를 했어요. 이것도 쓸모가 있겠다. 왜냐하면 붓기는 붓는데 떨어지는데 흔적이 없어. 이걸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세렌디피티의 전형이에요. 요 사진 작가는요, 요 백로를 찍으려고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딱따구리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연히 재생해 보니까 이 딱따구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는요, 다시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딱따구리 보고 너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요건 이 사진 작가가 요걸 찍은 것은 계속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요걸 나타났을 때 사진기 들러갔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고 없어요. 대강 날아가고 없어요. 자, 청진기입니다. 청진기. 여기에 르네 라에네크라고 하는 프랑스 의사인데 이 청진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 당시는 청진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요 폐병이 들면은 귀를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심장이나 폐 숨소리를 들었답니다. 근데 남자들은 괜찮은데 이 시기에 여자 환자가 오면 이걸 젖가슴에 대고 이거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난처하단 말이에요. 난처해. 어떻게 좀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장 박동이라든가 숨 쉬는 소리를 안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들어봐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루브르 궁을 산책을 하다가 애들이 장난치면서 노는 걸 봤어요. 우리 애들도 많이 해요. 한쪽 애가 그 판자 있죠. 판자나 어떤 가드레 일이나 한쪽 애가 귀를 대고 있는데 한쪽 애가 저기서 못으로 긁어. 그 장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저거 봐라. 그래가지고 르네 라이레크도 자기도 한번 들어보니까 저쪽 끄트머리에서 못으로 긁는데 소리가 무지하게 크게 들려. 아이고 이거 봐라.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마침 여자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젖가슴에다 귀를 안 대고 종이를 말았어요. 종이를 대나무 통처럼 말아가지고 여기다 대고 들어보니까 그냥
귀를 대고 듣는 것보다 더 잘 들려. 아, 이거다 하고 한 거예요. 이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최초의 청진기가 요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설계를 해가지고 폐 사진이죠. 이것은 폐 그림이죠. 요 세 부분으로 여기가 연결되어 있죠. 나눠가지고 요 청진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은 지금 등에다 대고 숨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청진기는 얘들이 노는 걸 보고 만들었어요. 얘들이 벽에다 대고 이 그림을 긁는 걸 보고 이게 우연히 만든 겁니다. 이게 세렌디피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라이네크가 의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자를 잘 진찰할 수 있을까? 예의를 갖추어서 이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파랑새는 언제나 있는데 유심히 내가 어떻게 하면 파랑새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못한다는 겁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도, attitude. Attitude is everything.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태도? 파랑새를 잡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반드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성공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다 성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파랑새를 잡으러 떠난 틸트리와 미틸처럼 몽환의 세계를 헤매가지고는 그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학자들이 증명한 사실들입니다. 반드시 결의가 필요하다. 태도입니다. 파랑새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파랑새는 가까이 있고 애터미는 파랑새라는 걸 발견하신 분들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어의신은 무한정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병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이고 뭔가 멀리 뭔가 있을 거라고 맨 먼 것만 쫓아다니는 현상을 파랑새 증후군, 브루버드 신드롬이라고 학자들이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랑새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고 그리고 파랑새는 저 추억의 나라나 바무궁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집 세장에 있다는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도, 적극적, 긍정적, 도전적인 태도. 이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회피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뭘 하든지 실패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 우리 사훈에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이 생긴다. Serve in hum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요. 특히 우리처럼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겸손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합니다.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해요. 그런데 거만한 사람까지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바로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업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은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놈이 지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서비스를 누가 받겠냐 그 말이에요. 서비스는 서브에서 나온 말이죠. 서브는 서번트하고 관계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주체성, 어떤 주도적인 생각을 버리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이 사회와 국가, 내 파트너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겸손해지면 됩니다. 근데 겸손해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올려줘요. 올려주는데 지가 높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어내리죠. 그리고 밑에 다 떠나요. 와 이거 똑똑하네. 너 혼자 다 해라. 떠나버려요. 자, 오늘 파랑새 얘기를 했는데요.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랑새는 모리스 마테를링케 연극에서 본 바와 같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으니까 누가 잡아도 파랑새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파랑새를 찾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리고 겸손한 태도도 임하면은 아마 3년 내에 여기 계신 분들은 1,000택, 2,000택, 5,000택까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5,000택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